자, 강명 파트너님, 네. RFHIC는 최근에 또 5G 관련돼서 예.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동안 좀 소외당한 흐름에서 지금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수급 자체가 5G 섹터 안에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 종목 지금 집중을 해야 되나요?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통신 모듈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주 얘기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공존의 이유 조병아 시인의 그 시 대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네 인생이 헤어짐이 잦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너무 깊게 사랑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한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매출이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수요 중에서 한 60% 이상을 중국에서 이걸 지금 뭐 수요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문제가 이게 삐걱삐걱 생겨서 반도체 수출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통신 모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통신 쪽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올랐던 부분은 이전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9조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정부 정책안이 한 22조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원래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국이 먼저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5G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장비들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이 모멘텀이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안에서 벌써 2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하회 반사 이익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삼성전자는 헤어질 때 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좀 가볍게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수혜를 볼 수 있는 5G 관련돼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증폭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RFHIC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5G 모멘텀하고 국내 모멘텀 동시에 가지고 있는 RFHIC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헤어질 거를 걱정을 해서 지금 조금 깊이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아까 시인 조병화 시인의 그 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몰라요. 제가 그 완전히 와닿지는 않네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느낌이 내일은 어떤 없는 느낌이냐면, 우리 이제 라이온 투자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하고 개인하고 이런 투자 주체가 있었다면은 항상 개인들이 좀 치였는데, 그렇죠. 이제 개인들의 세력 자체가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투자하시는 것이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이 투자하는 이 사랑의 강도 자체가 너무 세서 나중에 웃으면서 헤어지기엔 조금 힘든 그러한 부분까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좀 가볍게 사랑을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통신 모듈이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깊게 사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격언에도 뭐 주식과는 결혼하지 마라. 언제든 그 주식의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상한가인가요? 어마어마한 랠리를 지금 펼친 종목인데 여기에서도 아직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이걸 베토벤의 교향곡 이렇게 네. 적었냐면, 사실 이제 그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오페라의 서곡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베토벤 시대에 와서 교향곡이 오페라의 서곡에서 진짜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시장은 항상 연말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돈을 벌었는데 개인은 돈을 못 벌었다. 개인은 맨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한테 이용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는 개인의 힘으로 시장이 밀리는 것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 개인 자금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 자금 자체가 이제 하나의 완성된 투자 주체가 되는 원년이 바로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보통 한 종목을 사면 3개월 동안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수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들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봐도 동학개미들이 뭐 삼성전자 많이 샀다 그랬다가 갑자기 뭐 ETF 쪽으로 매수가 뭐 가담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미국 쪽으로도 갔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뭐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수수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미미해졌습니다만은 이내의 전술격으로 때사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핀테크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라면 키움증권도 역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플러스 원에 하나 더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힘이 커짐으로 인해서 가장 그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증권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대장인 종목이 한국금융지주가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국금융지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남남 24시 김남조, 잠깐만요. 김남조 시인입니다. 아, 시인이십니까? 네, 예, 음악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터펌프, 그리고 다이아몬드. 자, 남남 24시. 24번입니다. 24번입니까? 예, 시 중에서 24번 시입니다. 매번 가을이잖아요. 저를 되게 당황시키죠. 저게 뭘까 도대체. 그리고 이 원고에 나와 있는 거 또 다르게 하시니까. 그렇죠. 오늘 가을이라 오다가 가을이라? 보니까 예, 시인 좋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예, 예. 자, 일단은 이 종목 어떤 종목들 선정을 해주셨는지 종목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 남남 24시 LS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GMB 코리아 일진 다이아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자꾸 우리가 이제 주식만 하고 경제만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남남 24번 김남조 시인의 시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시 구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모르게 내 마음 속에 하나의 둥우리를 지어서 거기다가 몰래 뭘 좀 담겠다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왜 이걸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린 뉴딜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수소 관련된 종목들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풍력을 지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면은 어떻게 연결을 할 거지? 아니면 태양광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거지? 아니면 수소 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건 또 어떻게 연결할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배선이라든지 송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풍력 단지를 새로 만든다든지 태양광 단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전선도 그만큼 새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사고를 한번 비틀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회사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는 종목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그린 뉴딜화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선 수요의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얘기를 드린다면 네.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 수소, 태양광, 풍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만들 때 부차적으로 무조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마음의 둥우리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도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풍력과 태양광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LS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네요. 자.